예, 바로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뒤쪽 그 입장하시는 분들 좀 속히 좀 입장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의교 임성호입니다. 최상위권 설명회라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아마 상당 수준의 학생들이 옆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행사 지금 11시에 시작해서 저랑 그 오정훈 의사, 김영찬 소장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하면은 약 한 2시간 이전의 행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집으로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제가 맡은 파트는 인문계,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그 학생들의 성향 특징을 분석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범위를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 100분위 기준으로 상위 5,000등까지,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수능 점수 100분위 기준으로 상위 5,000등까지 학생들의 어떤 그 성향을 분석하는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연계 5,000등까지 제가 봤던 이유는 지금 의대하고 치대가 3,000명이죠. 모집 인원이. 의대 치대가 3,000명이고 뭐 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치대 가는 것들만 아닌 거니까 나머지 과를 간다고 감안해 본다라면은 상위 5,000등까지가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어쨌든 재수생이 인문계, 자연계 모두 절반입니다.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지금.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재수생들이 수능 점수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결론적으로 상위 5,000등 이내에 들어가 있는 최상위권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에 적극적으로 뭔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수능 점수로 가는 정시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절반이 재수생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트렌드가 쉬운 수능으로 갈수록 재수생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한 30%가 거의 한 50%로 육박하는 것 쪽으로 좀 다 들어갔죠. 자연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거 화면 한 번만 좀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종락원 IRC 프로그램 누가 하나만 열어봐 줄래요? 저희 이제 종락원에서 하는 종락원하고 하늘교육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해서 한번 나오는 결과인데 100분위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국영수탄 100분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재수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냥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00점 만점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350점 정도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81.8% 정도가 성적이 상승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죠. 이게 350점대 아이들이 최대로 392점까지 올라간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있고, 등급적으로 한번 가볼래요? 등급적으로 1번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1번. 예를 들어 수학 뭐 B형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4등급짜리가 재수를 했다. 돌려봤더니 한 62.4%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뭐 5등급 대학생들도 놓고 보면은 거의 뭐 75.8%, 심지어 5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예비 고3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재수행의 비율이 굉장히 수능 점수에서 높으니까 어떻게 하든 수시 쪽에 뭔가 포인트를 잡으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러면 수시 쪽에서는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상위 5,000등 안에 들어오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한 35.2% 됐던 게 한 30.3%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수시에서 과거처럼 또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외고 국제고등학교 프리미엄 자체는 좀 사라지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뭐 자사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비율은 높아졌으니까 일반고 비율은 낮아지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 상위 한 5,000등 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수능 점수를 보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가 2010학년도를 보면은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게 탐구 과목이었습니다. 100분위가 98.1이었고 최고로 안 나오는 게 국어가 96.8이었습니다. 인문계가. 그런데 2011학년도로 가면은 제일 안 나오는 게 탐구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2012, 2013, 2014로 갈수록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영역이니까 가장 변별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인문계에서는 사회 탐구 영역이 굉장히 변별력이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10, 11, 12학년도 같은 경우 탐구 영역 점수가 제일 잘 나왔었는데 오히려 2013, 2014로 갈수록 과학 탐구 영역이 가장 변별력이 높은 과목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도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5학년도 입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탐구 영역에서 굉장히 좀 변수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쉬워지는 어떤 그 수능 추세로 놓고 보면은 탐구에 대한 과목의 중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봐보시면은 상위 5,000등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인문계는 당연히 서울대학교를 겨냥한 쪽이니까 한국사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기초 베트남어가 이게 지금 세 번째로 랭킹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경제 이런 순서대로 일단은 선택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2외국어 쪽에는 인문계열 중에서 제2외국어를 응시하지 않은 아이가 16.0%로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인문계열에서 최상위 상위 5,000등 안에 들어온 아이들의 84%는 제2외국어 한문을 선택하고 수능을 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가보시면은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화학원, 생명과학원, 생명과학 2가 이과 상위 5,000등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 9페이지. 사회탐구 응시 조합을 보면은 제일 많이 상위 5,000등 안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한국사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한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15.9%. 그 다음에 한국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10위까지 랭킹이 경제, 사회문화가 3.4%인데 이 상위 10위까지가 75.7%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되는 전국 인문계 상위 5,000등 아이들의 과학 탐구 선택 콤비네이션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2외국어까지 같이 집어넣었을 때는 한국사, 사회문화, 기초 베트남어과가 제일 많습니다. 상위 5,000등 안에 있는 인문계. 그 다음에 한국사, 윤리와 사상, 베트남어, 한국사, 한국지리, 베트남어, 한국사, 사회문화, 한문 이런 조합들로 가장 랭킹이 높습니다. 지금 인문계 상위 5,000등입니다. 계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11페이지. 2014학년도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의 응시 비율은 보면은 사회문화생활 이거는 5,000등이 아니라 전체 한 60만 명 전체 그 문과 학생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문화생활 이런 순서인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트렌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이 작년도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12페이지에 또 가고 여기때부터는 이제 과학탐구인데 그러면은 상위권 아이들이 이런 조합으로 사회탐구를 선택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을 뭐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하냐 어떤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제 판단에는 사실은 다른 과목을 피하고 이런 어떤 것도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울 텐데 결과적으로 대체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은 그 과목 선택의 어떤 일치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보는 조합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손해를 보고 뭐 이익을 보더라도 같이 보는 집단 내에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다른 과목의 선택을 만약에 피해서 하게 됐을 때 그 과목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됐을 때 표준 점수를 깎아먹는다라든지 또는 뭐 극단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최상위 그룹이랑 경쟁에서 좀 벗어나게 됐을 경우 오히려 더 극단적인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연계는 화학 1, 생명과학 2의 응시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이과 상위 5천 등. 그 다음에 화학 1, 생명과학 1,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화학 2.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조합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2014학년도에 최근 거 한번 뒤져보니까 상위 5천 등 아이들 중에서 서로 다른 과목의 1 and 2를 선택한 아이가 62.6%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1과 2를 서로 다른 과목으로 선택한 아이가 10명 중에 6명 정도다. 다시 얘기하면은 상위 5천 등 이내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당연히 뭐 서울대 쪽을 겨냥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의외로 1 and 다른 과목의 1을 선택한 아이들도 33.2%나 됩니다. 그러면은 최상위권 이과 아이들 5천 등 이내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33.2% 정도는 꼭 서울대만 고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대 의대라든지 또는 다른 의대 쪽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 그게 한 30-40%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시도들도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도 한 10명 중에 3-4명 정도는 지금 현재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는 뭐 굉장히 뭐 어떤 돌발적인 어떤 선택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연도별로 보면은 2013학년도까지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명과학이죠. 2011, 11, 12, 13, 2014 이게 4자가 빠졌네요. 14학년도까지 놓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최상위권 아이들의 선택 조합의 어떤 그 구성들은 2013학년도까지는 세 과목 선택이었기 때문에 세 과목을 집어넣은 거고 2014학년도부터 이제 두 과목 선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0에서 14학년도까지 최상위 그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보면은 그 제일 많이 선택하는 가탐 1에서는 생명과학 1, 그 다음에 가탐 2에서는 생명과학 2 거의 매년 일치되는 성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이건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그 선택의 조합에서 좀 크게 뭐 다른 과목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트렌드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수렴해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가 지금 되고 있죠. 제 D타임에서 오정훈 이사께서 청소리 계셨던 오정훈 이사가 제 종로학원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차례로 말씀드릴 때 어저께 발표됐던 연세대학교 2015학년도 결과치 분석이 좀 긴급하게 좀 이루어질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발표됐던 중앙대학교입니다. 이 자료가 실제 2015학년도 대충 참고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았던 아이들은 93.7% 당연히 예상했던 거죠. 일반고 아이들이 뽑혀진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일반과 심화로 두 가지 트랙으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예상했던 대로 학생부 종합의 심화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이 한 63.1%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학생부 종합 전형도 특목고 학생들이 상당히 어떤 포지션으로 좀 뽑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일반 구간 72%, 자율 구간 20.2%. 자사고에 어떤 그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어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사고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수시에 좀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할 수 있죠.
특기자 전형은 인문 자연 모두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학교 내신 학생부 교과 평균이 1.91 등급 나옵니다. 국영, 수, 사, 가 등급입니다. 1.91 등급인데 오이사께서도 조금 이거 높은 것 아니냐, 이게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대 지역균형 그 최저 등급 요구하는 조건이었죠. 이게 중앙대가. 네. 그걸로 놓고 봤을 때 이 등급 정도 요구했을 때 에버리지는 한 1.91 등급 정도가 내신 분포가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심화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 4.63 등급까지 금년도에 나타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는 3.89, 그 다음에 일반고는 2.23이 합격자들의 에버리지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특목고 같은 경우에 한 6.58 등급, 67등급대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16페이지에 그럼 최상위권 쪽에 한번 봤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의예과 정도니까 나머지 대학들도 한번 유출을 해서 감안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붙었던 아이들이 경영학부 아이들은 아까 전체적인 평균은 1.9등급이었는데 경영학과는 1.2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을 때는 1.76이고 특목고 학생들은 4.14등급까지, 자율고 아이들은 2.23등급이 합격자 평균 합격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의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고 아이들은 1.22등급, 자율고 아이들은 4.24등급, 특목고는 5.06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일반고가 1.33, 자율고가 2.4등급 정도 때까지가 중대의예과 정도에 붙었고, 중대의예과를 지원한 아이들이 타 대학에 지원했던 저희가 한 38만 7천 건 정도가 이번에 종로학원에서 모의 지원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중대의예과 집어넣었던 아이들이 경희대의예, 고대의예, 한양대, 연대의예, 성대의예 이런 쪽으로 지금 원서를 냈던 아이들이었었고 실제 중대에 합격선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사들이 뒤에서 제 바로 뒤에서 이제 오정훈 이사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어떻게 해서 맞췄고 못 맞췄고라는 분석도 들어가주면서 연세대학교 이번에 어저께 합격자 분석했던 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년도에 주요 대학들이 어떤 거 지원할 때 이런 양상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측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찬 소장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서 지원한 사례에서 어떤 거 합격 여부에 대한 어떤 케이스 사례들이 좀 다양한 각도로서 좀 브리핑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선생님들의 대학별로 논술,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설명하는 하는 걸로 좀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시간 한 40-50분 정도 걸리니까 뒷타임까지 잘 좀 경청을 해주시고 좋은 결과 좀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